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투자자들은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인가 아니면 더 빠질까? 지금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 하지만 이런 질문은 어쩌면 지금 중국 증시라는 거대한 구조 속에선 전혀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중국 시장은 단순한 등락 싸움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작동 논리 자체가 바뀌는 구조적 재편의 시기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매일같이 이 시장을 함께 해석해 왔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였던 상승과 하락, 반등과 조정 속에서도 그 안에서는 전혀 다른 자금 흐름, 투자 심리, 정책 방향이 교차하고 있었고 그 교차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강력한 패턴을 발견해 왔습니다. 지수는 오르지 않는데 일부 종목은 폭등했고 지수는 크게 하락했지만 일부 섹터는 살아났으며 같은 날 A주와 홍콩 시장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는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가 아니라 어떤 구조에서 살아남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3개월을 돌아보면 A주는 계속해서 정책이 밀어주는 방향으로 자금을 유도했고 홍콩은 미국의 금리, 위안화 환율, 글로벌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라 예민하게 출렁이며 본토보다 앞서 움직였습니다. A주가 전략산업에 자금을 밀어넣고 있을 때 홍콩은 그 흐름이 과연 외국인 눈에도 유효한지 시험하는 시장이었습니다. 하나의 중국 시장이 두 개의 언어로 동시에 다른 말을 하고 있었고 그 말의 구조를 해석할 수 있었던 사람들만이 생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앞으로 중국 증시는 오를까요? 라는 질문 대신 앞으로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는 무엇일까요? 라고 말이죠. 이 질문을 중심에 놓고 지금부터 우리는 지난 3개월의 흐름을 구조적으로 다시 정리한 뒤 그 기반 위에서 향후 시장의 방향성과 개인 투자자의 전략을 도출해 보려 합니다. 단언컨대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제 시장 안에서 매일매일 나타났던 신호들 그리고 정책, 자금, 심리의 정렬 구조를 기반으로 한 해석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지난 3개월간 A주 시장에서 반복됐던 4가지 구조적 패턴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 정책에 따라 섹터가 급변했습니다. 정부가 말만 꺼내도 시장이 먼저 반응했고 관련 부처의 자료 하나에 시장은 바로 특정 섹터의 매수세를 몰아넣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 AI, 신형 인프라, 전통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었습니다. 둘째, 기관성 자금의 움직임은 지수보다 심리선에 더 반응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 낙폭이 누적되면 즉각적으로 방어 매수가 유입됐고 공식적인 구두 개입이나 정책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바닥 방어 성격의 매수 흐름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매수는 공격적이기보다 방어적이었고 지수를 떠받치는 자금이지 지수를 밀어올리는 자금은 아니었습니다. 셋째, 외국인 자금의 방향성은 한마디로 예민한 스위치였습니다. 위안화 환율이 안정되면 들어오고 흔들리면 바로 나가고 미국 금리 정책이 비둘기파로 기울면 들어오고 매파 발언만 나와도 급이탈. 하루 단위로 유입과 유출이 뒤섞이는 흐름이 반복됐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의 자금 흐름은 시장 반전의 신호가 아니라 심리 온도계에 가까운 역할을 했습니다. 넷째, 가장 흥미로운 현상은 개인 투자자의 매매 패턴이었습니다. 한동안 대형주 중심의 매매가 줄어들고 소형주, 극초기 테마, 변동성 높은 종목에 자금이 몰렸습니다. 그러다 며칠 조정이 나오면 다시 전통 업종이나 배당주로 옮겨가는 양극단의 진동이 계속되었습니다. 이건 단기 수익 추구가 아니라 구조적 불확실성 속의 기회 몰림 현상이자 심리적 피로의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A주의 흐름은 매우 시끄러운 시장이었습니다. 지수와 상관없이 섹터별로는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 흐름이 반복되었고 이는 수면 아래에서 벌어지는 패닉과 탐색의 반복이라는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홍콩은 어땠을까요? 홍콩 증시는 완전히 다른 리듬으로 움직였습니다. 정책이 아닌 미국과 중국 사이의 심리 온도차, 위안화 흐름, 글로벌 유동성 조건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홍콩은 글로벌 자금의 프록시라는 점입니다. 즉 홍콩 시장의 움직임은 본토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외국계 자금의 예행 연습이라는 거죠. A주가 정책의 언어로 움직이는 시장이라면 홍콩은 글로벌 투자자의 언어로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같은 테마여도 본토에선 정책 기대감으로 홍콩에선 실적과 유동성 프레임으로 해석됐죠. 예컨대 AI 테마의 경우 본토에선 중앙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발언에 주가가 반응했지만 홍콩에선 실제로 수익성 있는 기술 기업이냐는 잣대로 반응이 나뉘었습니다. 이 차이가 A주와 홍콩의 리듬 차이를 만든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지난 3개월간의 흐름은 A주와 홍콩이 겉으로는 비슷한 등락을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전혀 다른 작동 원리와 자금 논리, 투자 심리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 분리는 향후 시장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 중국 증시는 단순한 상승장, 하락장을 구분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재정렬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테마가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라
시장 참가자들이 어떤 논리로 움직이느냐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단기 호재 하나, 수급 개선 하나만으로도 섹터가 전체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아무리 지수가 올라도 실적과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금세 꺼져버립니다. 이건 단순히 냉각기라고 보기엔 다릅니다. 시장이 아주 냉정하게 살릴 놈은 살리고 죽일 놈은 죽이는 구간에 접어든 겁니다. 우리가 이걸 논리 기반 장세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제 시장은 묻고 있습니다. 왜 너를 사야 하지? 정책이 너를 밀고 있나? 외국인이 너를 믿고 사는가? 실적과 모멘텀이 동시에 있나? 이 네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없는 종목은 어떤 기대감도 어떤 거래량도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논리의 구조로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책과 자금이 정렬되는 구간에선 실제로 시장 전체가 멈춰 있어도 일부 섹터는 날아가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이건 지수가 아니라 구조를 봐야만 파악할 수 있는 신호죠. 예를 들어 AI와 반도체 섹터가 대표적입니다. 정책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메시지가 반복됐고 이에 따라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일부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그 결과 지수가 1% 하락하던 날에도 해당 섹터는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면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정책과 자금이 정렬되지 않으면 시장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전통적인 분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흐름이죠. 이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전통적 기술적 분석보다 정책 자금 심리의 삼각 정렬을 봐야 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자금의 역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인이 대규모 순매수하면 상승장이 왔고 순매도하면 하락장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외국인의 매매가 시장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구조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은 지금 정말 중국이 AI를 밀다는 의지가 있나? 정말 내수를 살릴 정책이 실행되고 있나? 정말 기업 실적이 올라오고 있나? 이걸 검증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홍콩과 북향 자금을 통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장의 논리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에 맞춰 대응하지 않으면 어떤 투자도 구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방향이 아니라 구조, 속도가 아니라 논리, 기대감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생존하고 있는 섹터는 딱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이 먼저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에 맞춰 자금이 실제로 들어왔으며 그 자금이 실적 또는 구조적 명분과 만났을 때 비로소 강한 랠리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이걸 우리는 정책, 자금, 실적의 삼각 정렬 구조라고 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지 않으면 단기 반등은 나와도 지속적인 상승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AI 반도체 전통 제조의 융합 산업군입니다. 우선 정책이 가장 먼저 방향을 열어줬습니다. 중앙정부는 반복해서 신질 생산력과 AI 산업화를 강조했고 국가부처는 각각 실행 로드맵과 인프라 투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그 다음 기관성 자금과 외국계 자금이 주도적으로 이쪽 섹터를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금은 하루 이틀 단타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눌림목에서 꾸준히 누적된 흐름이었습니다. 그 결과 거래 대금과 시가총액 비중 모두 이쪽 섹터로 점점 쏠려가기 시작했고 이는 기술적 분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정책 기반 자금 고정 현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상장 기업들은 실제 수주, 실적, 신사업 발표 등을 통해 정말로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확증을 시장에 제공했습니다. 이때부터는 개인 투자자도 따라붙고 테마성 수급이 들어와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흐름이 모든 정책 테마에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컨대 부동산 관련 정책이나 내수 소비 부양책의 경우 정부가 여러 차례 시그널을 줬지만 자금이 실제로 정착되지 않았고 기업 실적도 즉각적으로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지 정책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그 정책이 실행 가능한지 투자자들이 그걸 믿고 따라올 수 있는지를 시장 전체가 평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시장은 세 가지 조건이 맞을 때만 움직입니다. 정책 의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자금이 눈에 띄게 유입되며 실적 또는 명분이 이를 뒷받침할 때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섹터는 단기 반등 후 곧바로 하락 전환되고 테마 매매로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3개월간 반복해서 확인해온 바로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무슨 업종이 오를까? 가 아니라 정책과 자금이 정렬된 구조는 어디에 있나? 입니다. 이제 그 시선으로 앞으로 시장이 어디로 갈지를 본격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우리가 앞서 본 세 가지 축을 다시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바로 정책의 방향성, 자금의 유입 논리, 글로벌 환경의 변동성입니다. 이 세 축이 어떻게 교차하는지에 따라 시장의 큰 흐름이 결정될 겁니다. 먼저 정책의 방향성부터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신질 생산력, AI 제조, 전통산업 고도화를 국가 전략으로 천명했습니다.
이건 단기 테마가 아니라 향후 3-5년간 지속될 산업 재편의 중심축입니다. 즉 해당 섹터는 단기 하락이 있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내구성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은 자금 유입의 논리입니다. 지금은 전면적 유동성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한꺼번에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정 방향으로 자금이 고정되는 구조적 집중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본토 기관은 배당 가치주, 국유 기업 중심으로 외국인은 AI, 반도체, 자동차 등 글로벌 프레임에 맞는 산업 위주로 자금을 선택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곧 지수의 반등 없이도 자금이 몰리는 방향만 타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은 글로벌 변수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단연 미국 금리 정책과 위안화 환율 안정성입니다. 만약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를 확정하고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안정 구간에 들어선다면 외국인 자금은 가장 먼저 홍콩을 통해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홍콩 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A주는 그 흐름을 나중에 흡수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매일같이 홍콩 시장의 테마 변화, 외국인 매매 흐름, 그리고 북향 자금의 진입 변화를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요약하면 정책은 이미 방향을 제시했고 자금은 그 방향으로 정렬되고 있으며 글로벌 변수만 완화된다면 구조적 반등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그 반등은 전면적 상승이 아니라 정책과 실적이 정렬된 구조만 살아남는 선택적 회복일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이 흐름을 기반으로 개인 투자자가 어떤 판단의 프레임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개인은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이 구조 속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단 하나입니다. 이제는 지수가 아니라 구조를 보는 시야를 가져야 한다는 것. 이건 단순히 종목을 잘 고르자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작동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해한 뒤에야 가능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첫 번째로 버려야 할 프레임은 이겁니다. 언제 반등할까? 이제 바닥인가? 같은 질문들입니다. 이건 과거의 상승장에서나 유효한 접근법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시장은 전면적 반등 같은 걸 주지 않습니다. 대신 선택된 구조만 살아남는 장, 정책이 선택한 섹터만 움직이는 장,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타이밍을 잡은 사람만이 수익을 내는 장입니다. 그럼 어떤 프레임이 필요할까요? 우선 섹터 중심 사고에서 구조 중심 사고로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반도체가 올라갈까? 라는 질문은 의미 없습니다. 대신 지금 자금이 정책과 정렬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 섹터 안에서 실제 실적 개선이 시작되고 있는가? 그 신호를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읽고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한 종목을 믿고 오래 버티기 전략은 위험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3일 오르고 하루에 다 토해내는 구조입니다. 즉 장기 보유 전략이 아니라 구조적 진입과 이탈의 타이밍이 더 중요해진 환경입니다. 특히 단기 테마에 올라타는 경우엔 이틀 이상 수익 났으면 절반 매도 같은 수익 실현 원칙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수익률 마이너스 20%는 금방입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자금의 흐름을 보는 연습입니다. 이건 단지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업종에 집중하는지, 왜 그 시점에 들어왔는지를 매일 추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A주와 홍콩에서 어떤 속도로 전이되는지를 보면 실제로 자금이 정착된 테마인지 아니면 단기 트릭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언어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 발표문, 부처의 계획서, 국유 기업의 투자 방향 이런 것들이 시황보다 훨씬 앞서 움직입니다. 시장보다 빠르게 움직이려면 이런 언어를 해석하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요약하면 지금 개인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수가 아니라 구조를 보라. 섹터가 아니라 정책과 자금의 정렬 여부를 판단하라. 장기 보유보다 전략적 타이밍에 집중하라. 외국인 자금은 흐름의 근거 지점이 아니라 방향성 검증의 신호로 활용하라. 정책 문서를 읽는 훈련을 하라. 그게 선행지표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며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가를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지난 3개월간의 흐름,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정책 자금 심리의 교차 구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수의 시대는 끝났고 구조의 시대가 왔다.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건 시장이 더 이상 전체 상승이라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며 오직 살아남을 수 있는 섹터 구조 논리에만 자금이 응답하는 국면으로 전환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장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사람들은 아직도 과거 방식대로 지수가 회복되겠지, 이 종목은 언젠간 오르겠지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살아남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책을 먼저 읽고 자금이 정착되는 구조를 추적하며 외국인의 손끝을 통해 흐름을 검증하고 실적과 내러티브가 연결되는 지점을 타격하는 사람입니다.
즉 과거의 감이 아니라 현재의 구조로 판단하는 사람이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는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 주도의 산업 전략, 또 하나는 글로벌 자금의 선택적 신뢰. 이 두 개가 맞물리는 지점에서 비로소 구조적 기회가 발생합니다. 홍콩 시장은 그 글로벌 자금의 테스트베드이며 A주는 그 전략을 본격적으로 펼치는 주 무대입니다. 따라서 두 시장을 동시적으로 읽어야 비로소 전체 퍼즐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 구조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정책 구조 전환, 자본시장의 개방 방향, 그리고 외국인 자금의 신중한 복귀는 모두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단위의 구조적 흐름입니다. 이건 단기 매매 이야기가 아니라 중장기 구조적 기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3개월간 매일같이 본 건 단순한 주가의 등락이 아니라 시장의 작동 원리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착시를 주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는 정책과 자금이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죠. 앞으로의 중국 증시는 언제 회복할까? 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누가 살아남을까? 라는 질문에만 답할 것입니다. 그 살아남는 쪽은 분명합니다. 정책과 자금이 동시에 정렬된 구조를 타는 종목, 글로벌 자금의 선택을 받는 산업, 실적과 내러티브가 연결된 스토리. 반대로 살아남지 못하는 쪽도 분명합니다. 정책과 무관한 산업, 자금이 머물지 않는 테마, 기대감만 있고 실적이 없는 기업.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과거의 감에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구조를 읽고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구조를 읽는 시야를 만들기 시작하신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매일 이 구조를 함께 추적하면서 정책의 변화와 자금의 흐름, 그리고 홍콩과 A주의 반응까지 놓치지 않고 살펴볼 겁니다. 시장은 기회를 오래 기다려주지 않지만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에게 그 기회는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